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근했니? 네, 어머님. 그럼 내가 잠깐 올라가도 될까? 어머님 여기 오셨어요? 그럼 그냥 올라오시지. 전화는 왜 하셨어요? 아니, 내가 여기저기 들어보니 아들 며느리 집에 막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다. 어머님도 참, 어머님께서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른 올라오세요. 혹시 또 짐 들고 오셨으면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별로 무겁지도 않은 걸 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요. 아유, 나오지 말라니까 뭐 한다고 나와 있어? 어머님 이러실까봐 나와봤죠. 뭘 또 이렇게나 많이 싸우셨어요? 아니, 그냥 반찬이랑 열무김치가 맛있게 됐길래 가지고 와봤다. 너 열무김치에 고추장 넣고 비벼 먹는 거 좋아하잖니? 물론 그렇긴 하죠. 거기다 어머님 열무김치가 좀 맛있어야 말이죠. 어머님, 저 벌써 입에 침이 고인 거 있죠? 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니?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맙다. 제가 시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아직 안 온 거지? 네, 아직도 한참 바쁠걸요.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항상 늦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너한테 미안하다. 괜히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너까지 고생이 많구나. 제가 고생이 많긴요. 전 뭐 하는 것도 없는걸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 아들이 워낙 부지런해서 집에 와도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이것저것 다 도와줘서 별로 힘든 것도 없어요. 그거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시어머님께서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뒤 시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서 시어머님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괜찮다. 걸어서 가도 한 2,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뭐하러 그래? 넌 이제 집에서 좀 푹 쉬거라. 그럼 난 이만 간다. 나오지 마. 시어머님께서 급히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제 눈치 보기 바쁘신 분입니다. 워낙 여리기도 하신 편이고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큰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고물상 일을 물려받으며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뒤부터 시어머님께서 제 눈치를 더 많이 보시는 듯 했어요. 남편은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근무를 했고 저는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지 않기에 저도 뭐 딱히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고물상 일을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큰아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큰아버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둘이 있는데 두 딸들이 다 결혼을 했지만 고물상 일이 워낙 고된 일이다 보니 누가 맡아서 하고 싶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큰아버님께서 남편을 불러앉혀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고물상을 이만큼 키워놨지 않니? 근데 자식들은 아무도 안 하겠다고 저 난리니 혹시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떻겠냐?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읽어놓은 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가 아까워서 그래. 제가요? 지금껏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가 워낙 성실한 거 아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꺼낸 거 아니겠니?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고물상이라는 게 너만 열심히 하면 지금 네가 다니는 그 직장 월급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큰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어요. 근데 제가 홀몸도 아니고 우선 아내랑 상의 좀 해볼게요. 저도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우선 자리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생각해보고 말해주렴.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되도록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구나. 사실 말이다. 고물상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하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큰아버님께서는 남편에게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이 맡아서 운영해주길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아주버님은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렇잖아도 네 큰아버지가 며칠 전에 집에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었는데 그여 니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 너 그거 할 생각 하지도 마.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 줄 알기나 해. 네 직장도 나름 탄탄한데 네가 뭐하러 그런 일을 해.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녀. 엄마, 우리 회사가 탄탄한 건 맞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부장님 한 분이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어. 그분 일도 잘하고 회사에서 평판도 좋은 분이셨거든.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나 봐. 요즘 회사가 다 그래. 월급쟁이는 그냥 파리 목숨이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큰아버지가 하는 일 난 한번 배워보고 싶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게 뭔데 쓰겠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너 그거 하려면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해.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거기다 사돈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그렇잖아도 며느리가 공무원이라 내가 항상 미안한데 처갓집 가서 장인 장모님 저 고물상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할래? 네 장인 장모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회사나 잘 다닐 생각해. 그렇게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의 팔을 툭 하고 쳤지만 시아버님은 그저 긴 한숨만 내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당신은 어때?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물론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접을 거고. 남편이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며 물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까지 덥석 잡은 채 말씀하셨어요. 예, 안 된다고 해라. 절대 안 된다고 해. 엄마, 이건 반칙이지. 그냥 좀 더 봐. 본인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이 사람이 뭐라 하든 그냥 믿어주고 싶어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뭐라든 잘 할 수 있을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나중에 후회도 없을 것 같고요. 난 그냥 당신 편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얘, 너까지 왜 그러는 거냐? 너라도 말려야 할 거 아니니? 아싸,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란 말이야. 알았어. 당신만 괜찮다면 그걸로 됐어. 며느라, 너 잘 생각해봐라. 누가 너보고 네 남편은 무슨 일 해? 이렇게 물어보면 고물상해.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단 말이냐? 고물상이 뭐가 어때서요? 사실 이 사람 회사 다니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오히려 그게 속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다 고물상은 본인만 열심히 하면 오래오래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전 괜찮아요. 고물상 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 일인걸요? 아휴, 둘이 아주 똑같구나, 똑같아. 나도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 시어머니께서 자포자기 하신 듯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고물상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 말씀처럼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는데요. 친정 부모님조차도 아연실색한 채 말을 잇지 못했으니까요. 특히나 제 친구 중 한 명은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고요. 뭐야, 네 남편이 고물상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고철 같은 거 주러 다니고 그런 건 다 그 말인 거지? 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기존에 큰아버님께서 단골을 많이 뚫어놓아서 그나마 남편은 조금 수월한 편인가 봐. 진짜 웃긴다. 아니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고물상을 할 생각을 해? 거기다 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책임해 보인다.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봐. 학교에서 아빠 직업란을 쓰라고 하면 거기다 고물상이라고 써야 하잖아? 우와, 이거 완전 진짜 망신 아니냐? 애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리고 네 남편 말이야. 회사 관뒀다고 하지만 혹시 잘린 거 아니냐?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고물상 한다고 한 거 아니냔 말이야. 친구 선아가 대놓고 비웃어댔지만 또 다른 친구 나영이가 그런 선아를 나무랐어요. 야, 넌 뭘 그렇게 안 좋게 말하냐? 고물상도 엄연히 사업인 거야. 그리고 내가 듣기론 고물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그냥 우습게 번다고 하더라고. 돈 1,000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까지 고물 주어서 무슨 돈을 벌겠냐?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리고 그딴 걸로 그렇게 돈 잘 벌면 굳이 좋은 대학 가려고 다들 왜 기를 쓰고 공부하겠냐? 그게 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딱히 뭘 할 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어낸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남편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
좋은 대학 나와서 사업하는데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잖아. 선아가 대놓고 우리 남편과 자기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선아와 나영이,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입니다. 선아는 학교 다닐 때부터 성격이 좀 특이했는데요. 나영이와 저에 비해 공부를 잘 못했던 선아는 어렵게 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선아는 나영이와 저에게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선아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여자는 얼굴이 전부야. 나 봐봐. 얼굴 손 좀 봤더니 남편 잘 만나서 얼마나 잘 살고 있니? 우리 결혼할 때 남편이 아파트도 하나 해오고 거기다 사업도 크게 하고 있잖아. 근데 니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했지 사는 게 영 그렇잖아? 라는 말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선아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우리 시댁과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기에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나영이도 같은 생각인 듯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아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는데요. 나영이와 선아가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영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아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안 왔으면 했지만 그랬다가는 또 며칠을 달달 볶아댈 게 분명했고 마지못해 우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집에 들어서던 나영이와 선아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는데요. 집에 커튼이랑 다시 바꾼 거야? 예쁘다. 집이 훨씬 화사해진 것 같아. 넌 어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하는 거야? 소품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나영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런 거라도 잘해야지. 안 그럼 이런 작은 집이 뭐 볼 거 있겠냐? 넌 이런 데서 살면 안 답답해? 집이 좁아도 너무 좁다. 나중에 애 태어나면 이런 작은 집에서 살기 힘들 텐데 요즘엔 애들끼리도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묻는다고 하잖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집만큼면 뭐해. 관리하기도 힘든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도우미 아줌마 일주일에 몇 번씩 부르면 되는데. 뭐야, 너 도우미 아줌마도 불러? 근데 넌 회사도 안 다니잖아. 그럼 살림 정도는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니까 니들이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우리 남편 큰 사업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선아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때쯤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는데요. 점점 도를 지나치는 선아를 보며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제가 확인해보니 시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수산시장에 갔더니 해물이 너무 신선하잖니? 그래서 너 좋아하는 해물찜 좀 해왔다. 너 해물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니? 어머, 정말요? 맛있겠다. 근데 집에 누가 왔나 보구나. 아무래도 내가 잘못 왔나 보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 친구들 왔어요. 어머님도 몇 번 보셨잖아요. 나영이랑 선아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던? 네, 맞아요. 오늘 다들 시간 괜찮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잘 됐네요. 우리도 아직 식사 전인데 어머님도 같이 식사해요. 아니다. 난 이만 가볼란다.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어.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같이 드시고 가세요. 친구 나영이가 현관 입구로 오더니 시어머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난 진짜 괜찮은데. 내가 있으면 불편할 텐데. 아니에요. 그동안 유진이한테 어머님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항상 맛있는 반찬 해다 주신다고요. 어머니 음식 솜씨 좋다고 유진이가 맨날 자랑하는걸요? 아유, 내 음식 솜씨가 좋긴 뭐가 좋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얻어먹었는데 정말 맛있던데요. 들어오세요. 같이 식사하세요. 나영이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온 음식까지 더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 고개만 까딱한 채 줄곧 아무 말도 없던 선아가 시어머님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허구한 날 이런 음식 해다 줄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셔야죠. 우리 시부모님은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돈으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야, 김선아, 너 그만해라. 이건 경고다. 제가 이까지 악문 채 선아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쟤는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말투가 저래요. 근데 해물찜이 너무 맛있네요. 유진이 말대로 어머니 음식 솜씨 진짜 최고입니다. 나영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말을 했습니다.
맛있다고 하니 내가 고맙네. 이미 안색이 변한 시어머니께서 억지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뒤 선아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잠시 후 해물찜을 먹던 선아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어머님, 음식할 때 모자도 안 쓰고 하셨어요? 어떻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을 어째 그래?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러니까 시어머니 음식을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일부러 머리카락 넣은 거 아니에요? 선아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쯤 저는 정말 많이 놀라 있었는데요. 평소 선아가 조금 막무가내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인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친구 시어머니한테 그러한 행동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선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막말을 해댔습니다. 내가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미워서 가끔 일부러 음식에 머리카락도 넣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사실 넌 공무원이고 니네 남편은 고물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네가 좀 얄밉지 않겠냐?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제 말이 맞죠? 뚫린 입이라고 선아가 아무 말이나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이성을 잃은 채 선아를 노려보며 선아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나영이도 저만큼이나 놀랐던지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순식간에 선아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야! 너 뭐하는 거야? 너야말로 뭐하는 거냐?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니? 너 당장 나가. 네 얼굴에 해물찜 버무려버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너랑 친구 관계는 오늘로 끝이니까 잘난 네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직업에 기천이 어딨어? 고물상에 뭐가 어때서? 난 유진이 남편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무식한 말미잘 같은 것이. 그러니까 당장 꺼져. 뭐? 말미잘? 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그리고 너 가기 전에 어머니께 사과드려. 아니다. 너같이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사과를 해서 뭐 하겠냐. 그냥 가라. 당장 나가. 나영이가 거실 소파에 있던 선아 핸드백을 현관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니들은 구경도 못하는 그런 한정판 백이란 말이야. 백만 명품이면 뭐 하겠냐. 사람이 말미잘인걸. 유진아, 세상 참 좋아졌다. 요즘은 말미잘도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네. 안 그래? 나영이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선아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니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무식한 기집애들. 선아가 씩씩대며 나갔지만 우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다시 식탁에 앉았는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아, 저것이 좀 개념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히 찾아와서 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나저나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 이 해물찜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해물찜을 먹을 상황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너무 맛있어서요. 그럼요. 얼른 먹어요. 나영이가 멋쩍은 듯이 배시시 웃으며 시어머님에게 말을 했고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실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그걸로도 성공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나영이는 제게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 우리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을 도와주러 갔는데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 아주 보기 좋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험한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아주 보기 좋아. 그러게 말이야. 거기다 김 사장 집사람이 공무원이래, 공무원. 근데 어쩜 저렇게 털털하니 착한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아내나 남편이나 착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 아니겠어? 주변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거기다 다행히 큰아버님이 꽤 많은 당구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남편의 수익은 나날이 좋아져 갔습니다. 이 고물상이란 직업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고물상은 땀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또한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져 갔습니다. 거기다 얼마 뒤 알게 된 사실인데 큰아버님 또한 그동안 주변 분들에게 좋은 일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팔까지 걷어붙인 채 도와드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 남편도 그런 큰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계속 돕곤 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만큼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행실이 좋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하면서 고물상 사업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를 다닐 때보다 수익이 몇 배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 바람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차도 한 대씩 사드릴 수 있었고요. 우리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할머님 한 분이 어린 손녀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종이박스나 공병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할머니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손녀가 뒤에서 그 작은 손으로 밀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뛰어가서 제가 같이 밀어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남편과 제가 오며 가며 할머님과 손녀를 챙겼습니다. 그 할머니 손녀 이름이 채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채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제가 학용품이랑 가방 같은 것을 사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맨날 고마워서 어째요? 아니에요. 우리 채림이가 너무 예뻐서 주는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채림이가 말이야. 오늘 뭘 가지고 왔는 줄 알아? 채림이가 뭘 가져왔어? 뭘 가져왔는데? 세상에나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지 뭐야. 근데 너무 예쁜 거 있지? 당신 거랑 내 거랑 두 개나 만들어 왔더라니까. 남편이 감격스러운 듯 외쳤습니다. 정말? 채림이 너무 기특하다. 그럼 오늘 난 채림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사줘야겠다. 정말 너무 뿌듯하네. 저도 덩달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고물상에 가서 채림이가 만든 카네이션을 단 채 치킨을 들고 채림이네 집에 가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도 채림이랑 우리 부부는 참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얼마 뒤 딸과 아들이 태어났고 채림이는 마치 친동생 마냥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한답니다. 그랬던 채림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채림이의 후견인이 되어 학교 행사부터 이것저것을 다 챙기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채림이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채림이 학교에 이모라는 이름으로 면담도 가게 되었네요.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채림이를 우리가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우리 시부모님도 채림이를 정말 예뻐하시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예뻐하실 수가 없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듯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큰 집으로 이사도 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선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기 유진아, 잘 지내고 있어? 네가 웬일이냐? 너랑 내가 이렇게 전화통화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야, 친구끼리 왜 그래?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화나 있는 거야? 너랑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끊자. 유진아, 잠깐만. 내가 들어보니 니네 남편 고물상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 아니 무슨 고물상을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니? 너 큰 집으로 이사까지 했다며? 그러게, 그까지 고물 팔아서 돈을 좀 벌긴 했지. 야,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다. 나 지금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했으면 좋겠다. 사실 넌 줄 알았으면 전화도 안 받았을 거야. 근데 휴대폰 번호 바꿨나 보네? 저기 사실 말이야, 내가 그동안 일이 좀 많았어. 그래서 말인데 니네 집 엄청 크다고 하더라? 그렇지 뭐, 얼마 전에 50평대로 이사 왔어. 애들이 크니까 집이 좀 좁더라고. 거기다 손님도 자주 오고 해서. 진짜? 너 완전 성공했다. 50평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뭐 어마어마하진 않고 그냥 좀 살만한 정도지 뭐. 할 말 없으면 난 이만 끊는다. 유진아, 저기 말이야. 사실 내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말을 하던 선아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부탁? 무슨 부탁? 너처럼 돈 많고 잘 나가는 애가 나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냐? 야, 그게 말이야. 나 지금 오갈 데가 없거든? 당분간만 니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진짜 당분간만이야. 뭐? 우리 집에서 네가 왜?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선아가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금융 사기범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은행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높은 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다음 다른 신규 고객이 맡긴 돈으로 다시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로 검찰에 포착되어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피해액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그 바람에 선아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과 시부모님이 야반 도주를 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몰래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소문부터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하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이 잠적하기 전 이전에 살던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모양인데 결국 경매로 집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선아 친정 가족들에게도 꽤 큰 돈을 사기쳤다고 하니 친정 가족들에게조차 말도 못한 채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라던 선아 남편이 금융 사기범이었다니 너무나 놀라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 선아는 어느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허름한 시골집을 한 채 빌려 살면서 하우스 농사일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선아가 친구 나영이에게 전화를 해서는 시골 생활이 정말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남편 고물상에서 일 좀 할 수 없겠냐며 취직 자리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물론 나영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선아 남편은 정말 중국으로 밀항이라도 한 것인지 그 행방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수배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잡지를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내까지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한심할 뿐이네요. 선아 시부모님과 남편이 아이를 계속 갖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까봐 그랬던 건 아닌가 싶네요. 친구 나영이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문득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다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 무시하더니 결국 선아도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만약 잘 살던 그때 선아가 조금만 착하게 살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